해리포터가 다이애건 앨리로 들어서기 전까지 저를 포함한 많은 머글들은 마법 세계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같은 지구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들은 거의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죠. 이를 지키기 위해 마법사들은 법을 만들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이 법이 어떻게 제정이 됐고 또 이를 규제하는 법령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무분별한 마녀 사냥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마법사들도 이에 포함되었으나 그들이 집행한 화형은 유의미한 타격을 주진 못했죠. 마법의 역사에 따르면 마법사는 스스로에게 마법을 걸어 불에 타는 것을 막고 오히려 즐겼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에 피해는 고스란히 무고한 머글들에게 향합니다. 그럼에도 마법사들의 피해가 없던 것은 아니었으며 대외적인 활동에도 제약이 생기자 1689년 여러 나라의 마법 정부들이 모인 국제 마법사 연맹에서 비밀 유지 법령이 타결. 3년 뒤인 1692년 국제 마법사 연맹 비밀 유지 법령이 발효됩니다. 이 법은 마법사회와 머글 사회를 분리하여 완벽히 모습을 감추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마법사들 사이에서도 분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으로 머글 사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죠. 머글과 친하게 지내는 일명 머글 애호가들에게 형제를 팔아먹는 배신자 무리로 간주하고 온갖 모욕을 퍼부었으며 지역 공동체에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마법사 가정은 이미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었기에 은신 마법 등을 통한 부가적인 방법으로 안전을 도모했고요. 해리포터가 태어난 고드리 골짜기가 머글 반, 마법사 반 정도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밀유지법령 13항은 머글에게 발견될 수 있는 모든 마법 사용을 금지합니다. 마법이라는 것 자체가 머글의 과학과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요소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체가 발각되지 않으려면 당연히 머글 앞에서 마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공권력에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몰래 이 법을 위반했다 한들 마법에는 사용 흔적이 남아 이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법사 자신이나 그 자리에 있는 다른 마법사 또는 머글의 목숨이 위협당하는 상황처럼 예외적인 순간에 처하면 7조에 따라 마법을 사용해도 된다는 조건이 달려있어 융통성 있는 조항임을 알 수 있겠네요. 또한 모든 마법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팡이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머글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지팡이가 없던 마법사들이 주로 피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퀴디치를 하고 있을 때도 소지할 수 있죠. 비단 스포츠라면 공정이 기본값일 텐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스포츠는 각 정부의 지침하에 정규 경기장에서만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퀴디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많은 마법사들이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침을 위반한 팀이 발견된다면 정부는 팀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으며 각 팀은 연고지를 두고 있다더라도 경기장은 아무도 없는 들판을 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모든 팀이 원정을 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반대로 마법사가 머글 스포츠에 참여하는 것도 금지인데요. 다만 머글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서 서포터즈로 활동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모든 마법사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 복장에 대한 지침을 요구받습니다. 변형이나 자동 조절이 가능한 옷을 입어서는 안 되며 기후와 지역, 상황에 적합한 머글 표준 복장을 채택해야 합니다. 현재에 이르러선 매우 실용적이기 때문에 많은 마법사들은 평소에도 머글 복장을 입고 있지만 마법사회와 머글 사회의 발전 속도가 차이나면서 우스꽝스러운 조합으로 착용한 경우가 눈에 띄기도 한다네요. (1749년) 비밀유지 법령은 한 차례 위기를 겪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사건이 마법의 역사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만들었던 순간임은 분명합니다. 해리가 풀었던 시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문항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해리는 이 문제에서 뱀파이어와 관련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을 떠올립니다. 비슷한 시기 실제 유럽에서는 앙투안 칼멧이라는 수도원장이 천사, 악마, 유령, 뱀파이어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듬해인 1750년 비밀유지 법령에 73조항이 첨부됩니다.
이 내용은 각 나라의 마법 정부의 구속력이 해당되는 강력한 조항인데요. 모든 인류 및 마법 동물과 영혼의 은폐와 관리에 대해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1875년 미성년 마법의 합리적 제한에 관한 법령이 추가됩니다. 지팡이를 소유하게 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성년자의 마법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으로 이에 대한 내용은 앞서 만든 영상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 비밀유지 법령이 다뤄진 1689년과 발효된 1692년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 있던 해이기도 합니다. 1689년은 영국에서 권리장전이 규정되었으며 1692년은 미국에서 세일럼 마녀 재판 사건이 일어났죠. 권리장전은 명예혁명으로 입법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 규정입니다. 왕권을 제약하고 의회가 힘을 주었으니 명시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신장되었죠. 세일럼 마녀 재판은 매사추세츠 세일럼이라는 곳에서 마녀 재판이라는 명목하에 약 반년간 100여 명이 구금되고 그중 19명이 처형, 총 25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을 말합니다. 마법사회가 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들이었네요. 따라서 우리 머글들은 그들이 허락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마법사회를 찾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곳을 자꾸 찾게 되는 건 왜일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